안녕하세요, 복립니다. 오늘은 25년 8월 9일 오후 1시 47분이고요. 오늘 첫 번째 앞으로의 비트코인 움직임 예측, 두 번째 비트코인 과거의 프랙탈 반복, 세 번째 테더 차트 분석, 네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섯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여섯 번째 에이다 차트 분석,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어느 정도 몸 보신을 좀 하고 병원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좀 많이 쉬니까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꼭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의 비트코인 움직임 예측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을 좀 복귀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대략 117.7K 부근에서 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7.7K에서 눌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복리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 지지라인 저항라인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이제 저항라인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상단선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여기 고점 저항 뭐예요? 여기서 저항 나왔죠. 저항 나왔죠. 여기서 크게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기대할 수 있겠죠. 아, 고점과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이어보면은 매우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채널의 상단선 부근 한마디로 여기도 저항 라인, 여기도 저항 라인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선 두 개 잡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만약에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온다고 한들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눌림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눌림은 있을 것이다. 즉 눌림이 조정이 될지 눌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서 지지라인이 나올 수 있냐?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복리야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당연히 여기 강력한 중단선으로 작용하는 여기 부분까지 눌리고 재차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반대로 중단선 부분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뚫린다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내려온다면 이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당연히 하단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이 두 곳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 내려온다면 세 번째 지지라인을 받아줄 수 있겠구나. 여기서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차트 분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분석을 좀 그렇게 봤고요. 그렇게 받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하락한다면 중단선 또는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중단선 또는 5월 또는 하단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여기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작동한 대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조정 한마디로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을 맞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 저항 라인 맞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뚫더라도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중단선에서 올라갈지 또는 하단선까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올라갈지 그거는 좀 지켜보자. 그것까지는 세력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날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날봉 이평선으로 봤을 때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날봉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과거 프랙탈 사이클을 보면은
정확하게 판박이인 프랙탈이 전의 영상 24년도 12월 달, 2024년도 1월, 2025년도 1월 달에 108K 첫 번째 고점, 109K 두 번째 고점을 쳤을 때가 한마디로 완전 똑같은 프랙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주황색 중단선 이평선, 주황색 이평선을 보면 주황색 이평선을 맞고 빨간색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죠? 재차 또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립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또 눌려요. 이게 반복이 된다.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반등했던 적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돼서야 찐 상승으로 갔다. 세 번째 갔을 때가 찐 상승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에 가서 대입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이평선 여기 구간을 바닥을 찍고 제일 밑바닥이 어디에요? 여기죠. 111.8K 주황색 이평선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어디까지 올라왔다? 빨간색 이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저는 빨간색 이평선 건드린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주황색 이평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황색 이평선까지 내려온다고 쳤을 때 그때 가격이 지금 113.3K입니다. 113.4K다. 그래서 과거의 프랙탈 보면은 빨간색 이평선을 캔들이 건드린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주황색 이평선 그 구간이 어디냐? 대략 113. 몇 K? 4K 부근이 되겠다. 하락을 예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면 이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16.3K 부근에 있는데 얘가 점차 하락을 해서 빨간색 이평선이 어디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빨간색 이평선이 대략 여기 구간입니다. 115.8K 부근까지 만약에 재차 하락을 한다면 높은 확률로 저는 113.4K까지는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코인은 한마디로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크다.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보시면은 테더 차트를 또 가서 보면 테더 도미너 차트를 가서 보면 여기서도 명확하게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테더 도미너스 하단선, 테더 도미너스 내려온 다음에 하단선 맞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한마디로 BTC,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 예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 예측을 보더라도 지금 눌리는 구간에 있고요. 비트코인 과거의 프랙탈 이평선 그다음 프랙탈 그 모습을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에 세력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핸들링 했는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 더 가능성이 치우쳐져 있다. 한데 봐야 될 건 뭐예요?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 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대략적으로 A, B, C로 하락을 해서 어디 구간까지? 여기 파란색 지지라인 이은 강력한 지지라인의 하나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이 이은 파란색 지지라인까지는 하락을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B, C로 하락을 한다. A, B, C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대략 여기가 현재 예전에 57%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58%까지 하락 예상한다. 한마디로 알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눌리고 올라오는 추세고,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 눌림 없이 여기서 눌리고 쭉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고점은 123K 부근에 잡혔고, 우리의 25년 하반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최대 많이 올라봤자 123K를 넘어서는 124, 125, 126 많이 올라가면 12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123K 또는 124K가 비트코인 2차 고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 2차 최고점은 124K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알트코인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점차 자금이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어디로 간다? 이더리움 쪽으로 갈 겁니다. 이더리움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에서 다른 알트코인 섹터 쪽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더리움 ETF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이더리움 상승률이 가장 클 거다. 왜? 뭐가 있냐? 한마디로 ETF라는, 한마디로 미국 월가 세력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알트코인 ETF는 아직 없습니다. 알트라는 말씀 드릴게요.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리플이라든지 또는 에이다라든지 또는 솔라나 같은 그런 코인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에 속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은 리플,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은 이제 하나의 지표 역할, 비트코인도 하나의 지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트코인을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니까 결국에는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섹터로 자금이 쏠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로 다시 한번 가서 봤을 때 이더리움 차트도 고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단선, 중단선, 상단선이 나옵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도 상단선 부근에 막혔죠? 그럼 다 막힌 거예요. 다 메모장에 봤을 때 다 막혔다고요.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도 고점을 쳤고 채널의 상단선, 고점 부근을 이은 저항선에 도달했고, 한마디로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도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도 여기 상단선 부근에 도달했고요. 이 저항 상단선 부근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채널의 상단선 부근을 뚫고 올라갔죠. 이것도 저항선에 도달했다. 테더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하단선에 거의 다 왔다. 한마디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한다는 건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더라도 채널링의 상단선 부근에 도달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는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총 정리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테더 도미넌스, 테더 차트를 보더라도, 이더리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하락할 확률, 테더 도미노스 차트를 보더라도 하락할 확률, 이더리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113K까지 하락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썸네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13K까지의 하락을 조심하자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썸네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단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다 차트가 저는 알트코인의 기본 그 프랙탈을 따라간다. 보시면은 에이다 차트는 여기 바닥에서 상승, 1차 상승이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두 번째 상승, 이게 2차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3차 상승이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죠? 어떤 식으로? A 1, 2에 3, 4에 5로 마지막 끝난다. 파동이 어떻게 돼요? 크게 봤을 때 한 번 상승, 그 다음에 한 번의 조정, 두 번 상승, 한 번의 조정, 마지막 세 번 상승하고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1, 2에 3, 4에 5로 대부분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1파에서 5파까지 이어지는 이런 엘리엇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에이다 알트코인은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그렇다. 에이다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은 여기 1, 2에 3, 4에 마지막 5로 끝나는 것 같아요. 5로.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파 상승과 마지막 5파 상승이 이거와 이게 비슷하다. 지금 3파 상승은 매우 다르다. 3파는 어때요? 상승이 가장 크고 길어야 됩니다. 3파의 상승이 가장 크고 길어야 된다. 이때는 3배 정도 올려줬거든요. 3배 정도 올려줬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프랙탈을 보고 있다? 이때 1파 상승, 1파 상승과 지금 5파 상승이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슷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또 비슷한 점이 또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자세히 가서 보면, 여기서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 프랙탈이 비슷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크게 한번 상승해주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조정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지지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의 상단선을,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상단선을 뚫어줬을 때 이 상승, 이때 보면은 기간이, 고점이 나오고 이 기간이 대략 16일입니다. 정확하게 며칠? 16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다 차트에 가서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이 관측이 된다.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세게 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반복되는 프랙탈이 뭐가 있냐? 한마디로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저항선이 나오고, 저항선을 뚫어줬을 이 장대 양봉, 이걸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7일 걸렸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이 상승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매우 흡사하다.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줬을 때가 대략 71% 상승. 조정 기간이, 여기가 조정 기간이 며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을 뚫어줬을 때가 조정 기간이 16일.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01% 상승. 그러면 지금 가서 볼게요. 적어볼게요. 에이다 차트 가서 봤을 때 이겁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프랙탈이 71.88% 상승. 두 번째, 조정 기간이 대략 16일. 세 번째,
101.03% 상승. 그러면 지금 프랙탈 가서 보면, 지금 프랙탈 가서 볼게요. 지금 프랙탈 가서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대략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상승했죠. 여기서부터구나.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상승했습니다. 대략 74.39% 상승. 상승률이 비슷하죠? 74.39% 상승. 그리고 조정 기간이 대략 17일. 그죠? 조정 기간이 대략 며칠? 고점에서 재봤을 때 뚫었을 때가 17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략 101% 상승할 거다. 여기서부터 101% 상승하면은 미리 제가 재왔거든요. 대략 1.3745가 나온다. 1.3745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에이다 코인을 여기 이번에도 101%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101% 상승 유력하다. 그래서 저는 에이다 코인 매도를 어디다 할 거냐? 1.3745에 할 겁니다. 얘가 101% 상승하고 더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봉리님? 봉리님 에이다 코인 그거밖에 상승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20% 갈 수도 있고 110% 갈 수도 있고 130%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할 걸. 보수적으로 72% 상승, 74% 상승. 조정기간 비슷해. 101%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최소 101%까지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에이다 코인 1.3745에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걸어놨다. 대략 여기 이 밑부분에서 지금 롱 포지션을 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면 여기서는 다 매도 칠 겁니다. 다 매도를 칠 거다. 그래서 저는 복리의 매매 스타일은 최고점에서 팔기보다는 어깨에서 파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파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략 정수리 부근에서 어깨 정도에 팔면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수리 부근이 100이라고 치면 저는 80 정도에 팔면 잘 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최소 못 팔아도 75. 70은 너무 많이 깎인 거고, 저는 최소 80에서 100 정도에 팔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100으로 쳤을 때 어깨 정도, 한 80 정도면은 잘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빼고는 에이다 코인을 봤을 때는 상승 랠리가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비관적인 차트는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테더 차트, 이더리움 차트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상승 랠리 시작할 수 있는 에이다 코인을 보면은 상승 랠리를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 어차피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저는 계속 홀딩 하겠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에이다 코인 홀딩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밑바닥에서 만약에 잡았으면은 여기서 파나, 끌고 가서 여기서 파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밑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 최고점에서 못 팔고 대략 이 중간에서 팔았죠. 어떤 식으로? 여기 밑바닥에서 잡아서 이 최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저는 여기 이 중간 값에서 팔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대략 바닥 구간에서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잘 매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취할 거냐, 여기 바닥에서 잡고 대략 여기 고점 부근에 팔고, 어깨에서 여기 바닥에서 잡고 대략 여기 어깨에서 팔고, 또 하락한다면 여기 바닥에서 잡고 또 여기 어깨 부근에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셀, 그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셀,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셀, 이런 식으로 바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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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사고 파고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여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선물 포지션은 매우 힘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이 아니라 그냥 현물이라면
그냥 여기서 잡고 그냥 여기서 쭉 끌고 가가지고 대략 25년 10월달 정도에 파시면 돼요. 현물은 심플하다. 현물은 심플한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줄 때 팔아야 됩니다. 줄 때. 기회 줄 때 팔아야 된다. 왜? 청산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서 잡았다면 쭉 끌고 가가지고 대략 이 고점이 대략 언제 나왔냐? 25년 대략 10월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복리는 25년 10월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현물 같은 경우는 쭉 끌고 가셔라. 끌고 가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이다코인 섹터로 봤을 때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현물을 하고 계시다 이러면은 그냥 25년 10월까지 쭉 홀딩 하셔라. 하지만 선물이라면 이거 줄먹해야 된다. 한마디로 바닥에서 잡아서 대략 최소 어깨에서는 팔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게 복리 매매 스타일. 왜? 나는 현물을 하고 있긴 한데 현물은 그냥 쭉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물은 선물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대략 어깨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 25년 10월 무조건 다 팔아야 한다. 매도해야 된다. 손절 쳐서라도 10월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아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도 납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25년 10월이 아니라 26년 1월, 2월, 3월까지도 상승장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26년도 1월, 2월, 3월, 25년 10월을 넘어서 11월, 12월 이때까지 상승을 보신 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매매를 하겠다. 왜?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은 1064일, 1068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그 안에서만 매매하고 그 다음에는 매매는 쉬겠다 이겁니다. 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니까. 내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다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상승장은 1064일, 그 다음 1068일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유지될 거다. 거기까지는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현물이든 선물이든 상승을 계속 바라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1060일, 1064일, 1068일을 지났을 때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저는 매매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 모든 코인을 손절 치더라도 어때요? 매도 치고 관망을 하겠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숏을 들어가든 그죠? 롱을 들어가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물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25년 10월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현물은 다 팔고 가지고 있지 않고 선물만 할 계획이다. 숏을 치든 롱을 치든. 그래서 그 이후에 25년 10월이 지나서 그 이후의 계획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니까 지금 대략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은 너무 먼 미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더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차트, 에이다 차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25년도 8월 9일 오후 2시 17분입니다. 감사합니다.